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오늘 모빌리티 신화 그리스 로마 같이 공부할 계명대학교 김효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모빌리티 신화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스 로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신의 고민이 바로 인간의 지혜로 이동하는 모습을 잠시 살펴볼 거고, 지금 우리 디지털 특히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죠. 바이러스로 들어온 목마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팩토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빌리티 신화 렌즈로 봤을 때 그리스 로마라는 얘기들 속에 굉장히 많은 선택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뜻하는 이름이 바로 고통인데, 그 고통, 인간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 그리고 지혜라는, 어떤 신화든지 지혜라는 부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 로마, 지금 우리가 이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는 바로 다도해입니다. 우리의 남도, 남해처럼 수많은 섬들이 있고, 그 섬들의 여러 숨겨진 그리고 발굴되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신화 속에 등장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의 고민이 인간의 지혜로 이동하냐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그러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통해서 이네들의 얘기들을 좀 살펴보죠. 이 호메로스는 제가 인물을 올려놨지만 기본적으로 한 인물인지 집단인지 누구인지는 아직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눈먼 음유신 호메로스라는 이를 통해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얘기들을 같이 살펴보는데, 그 속에 일리아드의 얘기는 뭐냐면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성이 어디 있냐 하면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그 터키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 미다스의 손, 그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얘기가 아니라 터키의 얘기입니다. 그 터키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데, 그 트로이 성, 그리고 트로이 그 전쟁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지고, 또 10년간의 그 그러니까 귀향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얘기가 총 20년의 시간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얘기들로 펼쳐지죠. 그래서 이 속에 수많은 도덕적 아니면 실질적 교훈, 이런 얘기들을 펼쳐지는데, 기본 신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전에 티탄 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이 있지만 크로노스나 이런 게 있는데 다는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신들이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속에 누구를 참여하지 않도록 막았는데 불협화음의 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부르지 않아? 하면서 불협화음의 신이 하나를 뚝 던져놓고 가는데, 사과 하나, 황금 사과 하나를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제일 아름다운 이가 이걸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헤라, 자 제우스의 아내죠. 최고의 신의 아내가 이거 내 거 합니다. 그리고 그 딸 아테나가 이거 내 거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건 미의 여신인 나의 것이야 하고 아프로디테가 딱, 이 셋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싸우죠. 이거 내 거야, 내가 제일 예뻐 라고 하면서 싸울 때 누구에게 이 결정권을 가져가냐면 신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제우스에게 가져갑니다. 그때 제우스가 판결을 딱 했으면 더 이상의 얘기는 없는데 이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아내에게 주자니 이거 큰일 났고, 딸에게 주자니 아내와 미의 여신이 큰일 났고, 미의 여신한테 주자니 이제는 큰일 났고, 이 가정의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제우스는 그 고민을 어디에다가 던져버리냐면 인간에게로 던져버립니다. 자, 저기 터키의 트로이 성에 파리스라는 왕자가 있는데 그가 그 결정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의 고민을 인간에게로 주면서 인간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본적인 얘기들이죠. 파리스의 선택은 자기가 원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지금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입니다. 메날레우스라는 왕배
왕비 헬레네를 좋아하면서 그 눈을 돌려 자기에게로 신에게 그걸 구하죠. 그때 스파르타의 왕 노아죠. 자, 그래서 전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리스 연합군을 이뤄서 트로이전을 펼치러 갑니다. 그러면서 트로이 목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에 10년 동안 그 요새, 트로이 성은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리 쳐도 끄떡을 하지 않는데, 특히나 신화의 세상입니다. 이 트로이 성은 태양신이 지키고 있는, 태양신이 제우스와 함께 포세이돈과 함께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놓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이 트로이 성에서 야,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전리품이야 하고 이제 안에 들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밤에 그 안에서 정의 요원들이 나와서 모든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바로 트로이 성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 디스탈에서 나 이거 잘 모르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 묻어 들어왔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획도로 연결되어 진다라는 거죠. 이 트로이 성의 신전 파괴 얘기들이 나오는데, 즉 인간의 힘이 우월하며 인간의 힘이 앞서지 신에게는 절대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신전 파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약한 인간에게 그 선택권을 넘기고, 또 유약한 인간을 막고자 했지만 신들은 그 모든 것을 막지 못했던 얘기들을 여기서 감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만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빌리티 신화의 렌즈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얘기들 속에 우리가 한 가지를 본다면 바로 선택입니다. 그 선택 속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성을 탈환하고, 아까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트로이 성에 들어간 트로이 목마를 고아낸 이가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이아라는 얘기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이죠. 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신과 대적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을 마치고는 자기의 성으로 귀향을 합니다. 이타카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보통 보면 한두 달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가면서 돌고 돌아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마법사 키르케를 만나게 됩니다. 키르케를 만나는데 이 섬에 도착해서 선원들에게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했는데 선원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키르케를 만난 선원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게 편해지니까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전부 다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한 선원이 남아서 가서 오디세우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리더에게 쫓아가죠. 그때 오디세우스는 도망가지 않고 키르케를 찾아갑니다. 옆에 키르케인데 그 전에 뭐냐면 이 키르케를 찾아 들어가는 오디세우스에게 헤르메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이키 이런 거 잘 아실 겁니다. 헤르메스가 등장해서 아테나가 전해주라고 한 어떤 약초를 전해줍니다. 그 약초가 뭐냐면 홀리몰리.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머나 할 때 홀리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머나 하는 그게 바로 깜짝 놀라는 장면. 이 약초가 뭔지 모르지만 홀리몰리 이걸 먹고 가서는 이 음식을 먹은 오디세우스는 돼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 선원들을 인간으로 돌려보내줘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죠. 즉 어떤 선택이냐 하면 인간은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 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죠.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철학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화를 보면서 모든 것이 넉넉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바로 돼지들만 우글거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죠. 고민하고 애타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어떤 선택권에 달려져 있는 모습 속에 이 얘기들을 통해서 점점 선택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제가 몇 개만 했지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 열어서는 안 될 것.
프로메테우스는 잘 아시죠? 먼저 생각하는 자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 그래서 신들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준 것. 프로메테우스는 신입니다. 인간을 만들었죠.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불을 줬어요. 불은 신의 것인데, 근데 그걸 보고 제우스가 노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다른 신들이 자, 이거 가서 쟤 좀 혼내줘 해가지고 판도라를 보내는 그런 장면인데, 에피메테우스는 생각지 않고 먼저 행동하면서 취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길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할 거냐, 먼저 취하고 생각할 거냐, 행동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모빌리티 신화의 얘기들을 등장시키고, 여기서는 오디세우스란 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디세우스란 말 자체가 뭐냐면 고통스러운 자, 고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 10년의 길을, 마지막 길을 이제 쭉 가면서 예언을 받습니다. 이 섬에 도착하면 살찐 소들이 있을 건데 절대 먹지 마. 이것은 바로 태양신이, 신이 가축, 이게 우려내는 가축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선원들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선원들은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그리고 태양신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하는데, 먹지 않았던 오디세우스만 이제 남습니다. 자기는 먹지 않았지만 죽어가는 그 선원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해야 했던 모습들. 오디세우스는 끝끝내 그 고통의 삶을 계속해서 봅니다. 또 하나 보면 이거는 선택이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이기도 한데, 그 중에 가는 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화의 얘기들을 보면서 선택을 하는 어떤 얘기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길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떠다니는 바위,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배가 가면서 파도에서 부딪히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이 길을 갈 건지, 또 다른 길은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라는, 그러니까 회오리 치는 소용돌이의 바다가 있고 그 옆으로 살짝 절벽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절벽 옆에는 머리 6개 달린 괴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둘 다 희생이 따르는데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이 둘 중의 길에서 바로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다 죽는 것보다 몇 명이 죽더라도 나머지 몇 명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용돌이를 피해서 절벽을 딱 붙어가지고 올 때 6명이 잡아먹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자기들은 누가 잡아먹힐지 모르지만 그 고통의 연속들이 이 신화 속에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고통받는 자, 오디세우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것,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면 너무 힘든가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내일을 사는 그 시간들이 물론 행복하지만 그 속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시험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들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 신화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얼마만큼 잘 이겨낼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하죠. 옆에 있는 그림은 이들이 자꾸 와서 좀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수의를 짜야 해요 하면서 낮에는 열심히 짭니다. 저녁에 아무도 안 볼 때 막 풀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낸 페넬로페의 지혜로운 모습들. 자, 이제 와서는 마지막 오디세우스가 도착했을 때 페넬로페가 더 이상 이제 시간을 10년이라는 시간, 20년이죠 총. 그 시간을 끌어올 때 이제 12개의 도끼 그 구멍, 이 구멍을 화살 당겨서 활로 딱 쏘아 지나가게 하면 그가 내 남편이 될 거야 했는데, 마지막에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딱 해서 자기의 활을 걸어서 딱 쏴서 양궁대에서 왕이 오디세우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요 라고 하기 전에 페넬로페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 이 오늘 이긴 이 사람, 20년이라는 시간 지났으니까 남편이라도 쉽게 알아보기 힘들겠죠. 물론 아주 잘 차려입으면 모르지만 고생해서 겨우겨우 혼자 살아왔어요. 선원들 다 죽고. 그렇게 찾아서 거린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왔을 때 페넬로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겼으니까 오늘 저녁은 지나고 내일 결혼식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 손님에게, 이 승리자에게 내 침대를 가져와서 주세요라고 할 때 오디세우스는 이게 마지막 나의 아내의 시험이구나, 지혜로운 시험이구나 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페넬로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침대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무와 함께 나무에 연결되어서 그 침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즉 이때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남자도 침실에 들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페넬로페의 마지막 얘기들, 지혜로운 얘기를 다루면서 그 아들 오디세우스가 없는 그 20년 동안 그 아들을 키운 이가 누구냐면 구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테네가 변신해서 화신해서 멘토르가, 그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성장시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멘토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멘토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어떤, 즉 인간의 어떤 지혜로 가고 있는데 신이여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신이 자연스럽게 아테네가 함께하는 부분들인데, 헬레니즘, 즉 인간이 본연이 되는 것이 헬레니즘이고 로마의 합리주의, 이것이 합쳐지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딱딱딱 이가 맞게끔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르네상스 17세기, 16세기, 17세기 이러면서 르네상스의 시대일 때 우리는 다시금 저 시대가 좋아라고 다시 그 시대로 회복할 때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인간 중심의 모습들로 펼쳐지죠. 그림에서 보면 여러 가지 건축에서 보면 전체가 다 신들을 향해 있다가 르네상스 어떻게 인간에게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그림 속에 인간의 얼굴이 들어가고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한 신에서 사람의 지혜로 이동하는 게 바로 이 모빌리티 신화 속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신화 얘기들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아시겠지만 이 그림 속에 르네상스 시대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수학자, 모두가 다 여기 들어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빌리티 신화,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인간의 지혜, 신의 고민이 인간의 지혜로,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 신화가 등장하고, 이것이 백도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디지털로 이동한 신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 선택에서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들을 이라고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기뻐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고통의 모습들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 신화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혜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에 대한 얘기들을 뚜렷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빌리티 신화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함께 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더 많으실 건데 오늘 이 모빌리티 신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과 고통 그리고 지혜의 얘기들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